넘어갈게요. 경기권은 잠깐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조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 네. 나도 죽었어. 저 조기 바뀌어가지고 단톡방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은영 교수님은 재임명이 안 돼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뭐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은영 교수님은 안 오실 거로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학기 되면서 어느 분이요? 교수님하고 또 있어. 곽종 교수님이 한다고 네. 뭐 이제 안 할 테니까 곽 교수님 아마 할 거야. 네. 대신. 박 교수님하고 대면서 이렇게. 참고로 현석이는 무지개 많이 나왔다. 뭐가 어떤 게요? 말을 깎고는 좀 이상하게 설명하기 힘들어. 말하니까. 그래 참. 네. 교수님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보내세요. 적을 게 없죠. 좋아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되게 열심히 적고 있네. 언제든지 물어보지만 물론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이 전기력선 방정식은 이걸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를 보면 3차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3차원인데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정육면체니까. 그런데 이 작은 정육면체가 있고 큰 정육면체가 있어요.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더 커지겠죠. 요 면도 더 커질 거고 여기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부피가 변할 때 X축, Y축, Z축으로 똑같이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 여기가 Z도 이만큼 늘어나고 X도 이만큼 늘어나고 Y도 이만큼 늘어나면 전개도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늘어난다. 또 줄어들면 똑같이 줄어든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기력선 똑같다. 개념이 그런 거니까 똑같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뀌면 똑같지 않죠. 2는 2대로 같아야 되고 길이는 길이대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얘는 보세요. 이게 답이 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EX, DY, DX인가요? EX, DX는 요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EY, DY가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벌써. 이 넘어가면 벌써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얘는 일단 답이 아닌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같아야 되는데 반대로 같지 않죠. 그럼 같아야 되는데 이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바꾸면 되죠. 대각선의 곱이 같죠?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는 dy가 되죠.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dx, dy.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반대잖아, xy가. xy가 바뀌었죠. 둘 중에 하나 찾는 거, 같은 거 찾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같은 것이 곱이 되지는 않죠. 그래야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은 것이 곱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것이 곱이 되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같은 거. 다르지 않아요. 저기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공식 찾는 것들은 그래 오히려 훨씬 쉬워요.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런 거는 풀면은 사실 안 돼요. 얘는 0이에요. 가장 간단한 게 다르든지 가장 복잡한 게 다르든지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풀고 있나요? 이런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다이버전스 벌써 들어가잖아요. 발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걸 찍든지 가장 복잡한 걸 찍든지 해서 어쨌든 넘어가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데 저기에다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못해. 이거 벌써 구분을 해야 돼. 자기는 그렇게 해야 돼. 못하는 것은 차츰차츰 하다 보면 늘어나요. 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다 되진 않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정정에서 많이 나오죠. 포화송의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화송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여기 보면 다이버전스 얘기하죠. 다이버전스 D입니다. 다이버전스 E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는 로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우. 이게 전압 밀도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포화송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뭐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는 라플라시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뭐 증명을 해서 푼다? 해보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되는 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뭐 또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러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포화송의 방정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미분을 몇 번 하라는 얘기죠? 2번 하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시간 내에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미분, 2번 미분하면 이거는 2x가 되고 다시 미분하면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찾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본을 조금 알아봅니다. 물론 이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포화송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걸 미분을 2번 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2고 그러니까 x제곱은 2x가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하면 2가 되니까 2 자리는 4가 된다고 하면 4가 되는 것만 찾아내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안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안 하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세요. 정전 용량 나옵니다. 자, 정전 용량도 이제 전압 분포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건데 콘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자 콘덴서. 여기다가 보고 나머지에서 조금 뭐 정전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점수를 어떻게든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킨다. 이유는 이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접지하잖아요. 접지가 뭔지 알죠? 접지 모르시나 하는데 왜 접지를 하느냐? 영상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구가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답이 될까요? 지구가 전류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우리가 전기공학을 하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고 영상전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편의상 지면의 전위를 무한대로보다 전위가 무한대래요. 전위가 무한대로 우리 감전대에서 다 그냥 튀겨졌겠죠. 전위가 뭐 무한대가 됩니다. 편의상 전위를 무한대로 본다 이건 아니겠죠. 지구의 정전 용량이 커서 전위가 영전위로 오죠. 우리가 어스한다는 게 전위가 뭐예요? 제로잖아요. 모든 전화를 다 빨아들여도 그 전화를 다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 엄청 커서
전위가 0V가 됩니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기 영상법이죠. 전기 영상법은 뭐예요? 이러한 무한한 직선 도체가 있다면 여기에 전하가 존재할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전기 영상법이죠. 반대쪽에 뭐가 있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반대쪽에 마이너스 Q 쿨롬이 있다라고 보고 이걸 영상 전하라고 보고 여기에 작용한다 힘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기 영상법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거리가 멀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이거든요. 지구의 정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구도체죠. 구도체. 그리고 무한한 정전 용량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문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위 계수에 대한 힘들어요. 이게 성질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전위 계수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전하 Q가 있고 Q1 여기 전하가 Q2가 있어요. 여기 전하가 Q3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자기 자신의 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영향받는 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영향받는 거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 거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서로 영향받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간섭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위 계수하고 용량 계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회로 이론에서 4단자 점수 뭐 비스무리하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4단자 점수 거의 비슷해요. 4단자. 행렬이에요. 행렬. 4단자 점수 행렬이다. 얘도 행렬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 요 식을 보면 V1은 여기 V2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Q1은 Q2는 요게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 P11, P12, P21, P2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위를 나타내는 계수다. 그렇죠. Q는 용량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V1은 P11 Q1 더하기 P12 Q2 이렇게 될 거고요. V2는 적지 마세요. Q1 P2 Q2 이렇게 되는 게 4단자 점수하고 똑같아요. 행렬로 표시하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 풀면 돼요. 사실 이 개념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될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Q 쿨롬이 있다.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 계수로 표시하라. 전위차를 전위 계수로 표시하라. 단 두 개가 같다. 두 개가 같다.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어느 게 다릅니까? 자, 같으니까 1과 2는 같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V1과 V2가 있으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같으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배가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두 배가 들어가요. 두 배 들어간 거 이거밖에 없죠. 그럼 두 배로 참. 물론 두 배 들어간 게 또 어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배웠죠. 개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쨌든 전이 차니까 그래서 두 배 들어가는 개념을 찾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여기 어쨌든 더하기 두 배가 되고 빼기 두 배가 되는 두 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하고 그것도 비슷하냐면 L값 구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 구할 때도 L1 더하기 L2 더하기 두 배의 상호 인덕턴스가 됩니다. 또는 빼기 두 배의
상황도 동사죠. 빼라는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정적의 도체 성질이니까 이건 뭐 도체 성질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이건 별것 없죠. 그렇죠? 네. 전개 세기를 유전율로 나누면 전송밀도. 전송밀도는 뭐예요? 전하죠. 그렇잖아요. 전하량과 전송밀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전개 세기를 유전율로 나눈다. 전개 세기를 유전율로 나눈다. 입시번호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전송밀도인가요? 3번 한번 보세요. 전송밀도 D는 어떻게 돼요? 네. 반대로 되어 있죠? 전송밀도 D는 입시로 2잖아요. 여기다 곱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것만 찾을 줄 알면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본을 잘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물어야 돼요. 자, 전위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위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거니까 다라프 파란색으로 1도 요것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고민스럽죠. 답이 다 비슷하죠. 근데 잘 나와 이런 문제. 답이 비슷해. 여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도체 1을 Q가 갖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어요.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전위계수로 표시하시오. 뭐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과연 할 거냐. 풀이 과정도 한번 보세요. 풀이 과정도 보면 무엇이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이 복잡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면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렇잖아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일단은 그게 다르다는 것이 답안지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전화만 있고 여기는 뭐가 더 더해지고 여기는 뭐가 빼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도체가 Q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도체를 접촉을 했어요. 그럼 전화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전화가 이동한다. 근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요? 다 가져갑니까? 다는 안 가져갈 거예요. 뭐 일부분 가겠죠. 그건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도체의 어떤 그 형상이나 또는 거리나 뭐 때문에 달라지겠죠. 도체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달라질 거예요. 일부를 가져가요. 일부를 가져가요. 그러면 얘는 답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더해졌네요. 가져간 게 아니라 뭘 더 추가로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는 다 가져갔고 일부 가져간 게 아니라 얘는 더 가져갔어. 더 가져갔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조금 가져간 거야. 조금 가져갔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자,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될 때는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가 아니라 일부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가져가기 때문에 반대적인 개념을 적용하겠죠. 나란히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을 때 그때는 얘가 맞아요. 두 개 전화가 있을 때는 전위계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2에. 근데 여기 있는 것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전화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같게 보느냐 안 보느냐 따라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풀이지만 답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요. 안 그러면 이거 풀어요.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는 거니까.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죠. 가져가는 거예요. 빼기가 돼야 되잖아요. 가져가면 받는 것이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이거 언제 일까?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고 요 기본식에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콘덴서가 1, 2, 3이 있어요. 2, 3, 4가. 이렇게 2, 3, 4 콘덴서가 있어요. 그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전압을 0에서부터 천천히 높인다는 얘기죠. 양단에 전압을 가한 다음에 서서히 높였어요. 그러면 오른 거죠. 그럼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여기는 전압 Q는 일정하게 가겠죠. 그랬을 때 어떤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되는가? 세 개가 동시에 파괴되는가? 아니면 2, 3, 4 중에 3이 먼저 파괴될 리는 없겠죠. 세 개가 동시에 파괴되려면 이게 다 똑같아야 될 거예요. 세 개가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도 없을 거고 3이 먼저 파괴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큰 게 먼저냐 작은 게 먼저. 용량이 어느 게 크냐 작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용량이 작은 게 먼저 파괴되겠죠. 콘덴서 용량이 작은 게요. 그렇죠. 내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Q 이꼴 어떻게 되죠? CV거든요. 이건 기본이죠. 전압 Q가 있으니까 요 전압이 작게 걸리는 게 C가 작은 거 이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 2마이크로파라데이 커피시스터 이거 2마이크로짜리 콘덴서가 먼저 파괴 커피시스터가 먼저 파괴 2번 1번 답이 그죠? 답이 아닌 것부터 찾아냈어요. 4번은 절대 아닐 것이다. 중간 것도 절대 아닐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작은 게 먼저 파괴되겠죠. 사실 이 파괴되는 전압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아요. 계산은 하나. 근데 그 계산하는 데는 또 만만치 않죠.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1도체를 2도체가 모두 포위했다. 어느 걸 나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걸 나타내느냐. 포위를 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3도체는 아무 관계 없죠. 저기서 3도체는 아무 관계 없고 1도체는 2도체가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접지해버렸죠. 그럼 3 들어가는 거 답이 될까요? 3도체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3 들어갔잖아요. 3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답이 모르겠어요. 4번일 것 같아요. 4번일 것 같아요. 답을 한번 보세요. 4번이 맞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건 기본이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직렬 접속할 때 용량하고 병렬 접속할 때 용량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N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병렬로 연결하면 더해줘야 되겠죠. 저항의 직렬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할 거 없고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이렇게 정제능량이니까 콘덴서의 성질이에요. 콘덴서의 성질을 설명했어요.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찾으래요. 정전 용량이란 도체 전이를 1V로 하는데 필요한 전하량을 말합니다. 전하량을 뭐라 그래요? Q라고 그러죠. 정전 용량을 C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럼 V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되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 V는 C분의 Q. C는 V분의 Q. 1V를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한 전하량을 말한다. 이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 같은 콘덴서 N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N분의 1이 되고요. 용량이 같은 콘덴서 N개를 병렬 연결하면 N이 되고요. 이거 다 맞는 이야기죠. 요거 맞고요. 요거 맞아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할 때 각 콘덴서에 분포되는 전하량은 크게 비례한다. 아니잖아요. 여기서 전하량이 가면 전하량이 쭉 일정하게 가는 거죠. 전류하고 전하하고 똑같은 거죠. 전하량은 Q는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Q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처럼 흐르는 거예요.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전하량은 쭉 일정하게 가요. 그러면서 여기 C가 있으니까 전압이 달라지고 전압이 달라지고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을 높이면 전압이 가장 낮은 것이 먼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 되죠. 확률은 뭐 크게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렬은 전하가 일정하다. 병렬로 연결하면 전하가 바뀌겠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은 Q1이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Q2가 가죠. 그래서 여기가 C고 여기가 C2면 이 양단은 Q1, V1, QCV입니다. C입니다. V라고 하면은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Q죠. C1분의 Q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타나겠죠. 이 양단의 전압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죠. 알아들어요? 자, 메모는 그런 걸 메모하는 거예요. 직렬일 땐 전하가 일정하다. 병렬은 전하가 나눠진다.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은 전류가 나눠진다.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죠. 그죠? 똑같아요. 정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Q도 분배가 돼요. 전류 분배 법칙처럼 똑같이 분배가 돼요. 회로에서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하는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뭔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반지름이 10인 도체구 A에 9쿨럼의 전하가 있어요. 그런데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럼 B는 전하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B는 전하가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가 있단 말이에요. 반지름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에 쿨롱이 있어요. 쿨롱.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10cm, 0.1m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이 이만큼인 얘가 뭐라고 했어요? 도체 9니까 9의 전위는 어떻게 돼요? 얘는 4파이 입시온 제로 0.1분의 9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0.05가 되는 거예요. 5cm니까. 그죠? 그럼 같으려면 여기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2분의 1이 된다. 그럼 2분의 1이 되면은 그러네요. 반비례로 찾기는 좀 그래요. 없죠. 답이 없죠. 그렇게 찾으면 답이 없네요. 그럼 또 보세요. 여기 0.5가 된다. 이때는 이제 이동한 전기량을 물어봤거든요. 이동한 전기량이 얼마나 전기량이 이동했느냐. 전위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0.05가 되면 여기는 얼마 Q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는 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전하가 이쪽으로 와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등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4파이 입시온 제로 0.05분의 Q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위가 같아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Q를 구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등전되는 어려운 문제죠.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등전이 되는 형태로 풀어보면 그럼 이제 이동한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참 풀기가 그러죠.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물어봤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자, 정전 용량이 3개인데 전압을 가했는데 이렇게 정전 용량이 주어졌는데 뭘 구하냐면
여기에 정전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전 용량은 얼마냐? 몇 마이크로 파라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여기에 전압이 100V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풀고 있으면 참 어려워요. 여기 전압이 100V고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예요? C1, C2가 주어졌죠. 여기가 0.02, 0.01이에요. 또 주어진 게 뭐예요? C1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걸렸어요? 90V가 걸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는 Q 값을 계산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Q가 와서 이렇게 나눠가고 이렇게 나눠가는 요 Q 값을 계산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C 값을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정전 용량도 있고 요 양단에 또 뭐가 있어요? 전위가 일정하죠?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요것을 계산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어렵죠? 시간은 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니야. 공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뭐로만 풀면 돼요? Q 이퀄 CV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V는 C분의 Q가 되니까요.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반비례하는 거. 그러면 요걸 90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 C 합성 정전 용량으로 보고 얘는 합성 정전 용량이 0.01에 더하기 CX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하고 여기서 요 C1이죠. 여기 0.02죠. 이렇게 된 거하고 두 개 더해준 거 그냥 반비례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90이라면 반비례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걸리는 게 뭐예요? 0.01에 더하기 CX. 그래서 여기서 CX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비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숙달되어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이 공식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놨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성정전 용량 구하라 그러잖아요. 요거 두 개는 직렬이니까 병렬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병렬이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고 요 두 개는 뭐야? 병렬처럼 해서 그래서 C0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C0가 얼마래요? 여기가 5라는 거죠. 그리고 1, 2, 3은 3이에요. 여기도 1이고 전부 다 3이고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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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CX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자, 풀 문제하고 안 풀 문제는 구분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있죠.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전위가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전화가 이동해서 전위가 등전위가 됐다. 그래서 등전위가 된다. 같아졌다. 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답이 없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볼 뿐만 한번 해보세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얘가 기본식이니까 우리가 정전계에서 정전 용량에서 기억해야 될 식이 뭐야? 콘덴서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방식이 이거고 C는 2분의 1 QV 2분의 1 CV제곱 2C분의 Q제곱 에너지죠. C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에너지는 2분의 1 Q제곱 이 기본적인 식은 이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서 정전 용량이 존재하잖아요. 구도체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시론제로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구도체 정전 용량 구하라, 반응 구하라. 각각의 도체별로 정전 용량 구하는 게 있죠. 이 기본식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큐브이라고 하는 이 식을 의식, C4 큐브 이런 거 이런 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PCB.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볼트포메타라는 얘기는 전기의 세기입니다. 볼트포메타가 뭐냐? 전기의 세기다. 전기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전 용량이 이만큼이다. 극가인 간격이 이렇게 된다. 평행판 콘덴서다. 이렇게 묻죠. 그럼 평행판 콘덴서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기의 세기를 구하려면 C라고 하는 것과 C는 6마이크로 C라고 하는 것과 다음 또 뭐가 있죠? Q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전위를 구하고 이 전위를 뭘로 나눠야 돼요? 거리. 극한 거리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뭘 구하는 거예요? 전기의 세기. 그러니까 전기의 세기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이 문제들이 그 공식들을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는 결국 연습에 따라 다른 거고 계산을 해야 된다. 숫자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숫자로 답을 해야 됩니다. 공식의 형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가 잘 안 돼요. 전기기기는 다 숫자잖아요. 공식이 별로 없죠. 자기하고 뭐가 많아요? 공식이 많아요. 그래서 공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오히려 공식 문제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식이 안 들어있으면 절대 못 해요. 기본식을 생각해야죠. 이 식하고 이 식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얘도 숫자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참 그래요. 결국 또 이렇게 물어봐요. 구도체 정전 용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전 용량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요. 구도체냐, 점전하냐. 이 정전 용량의 종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전압밀도를 얘기할 때 점전압, 선전압, 연전압, 최적전압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그렇게 전개 세기가 존재하게 되면 전개 세기에 따라서 뭐가 존재해요? 정전 용량이 존재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구도체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됩니다. 구도체 정전 용량 4파이 입시론제로 A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정전 용량에 대한 것도 뭐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 9니까 4파이가 들어갈 거고 얘는 전개가 아닙니다. 정전 용량이에요. 전위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Q = CV는 기본식이라고 했죠. 오늘 법칙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전 용량은 Q를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V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구도체 전위 어떻게 계산해요? 구도체 전위는 얘는 전위 V라고 하죠. V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4파이 입시론제로 거리가 있다면 거리. 뭐 여기 R이 되면 R, 뭐 A, 뭐 반지름이다, 표면이면 표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다 뭐예요?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Q가 있고 여기에 4파이 입시론제로 A라면 Q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내가 떠올릴 수 있느냐? 결과를 기억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우리들은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안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쉬운 얘기라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편한지
이렇게 해서 무한대표난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정리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나눠드린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이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전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 부도체, 동심부, 평양판, 선도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결과가 4파이 입실론 제로A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선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좀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괜히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요. 기억나죠? 저걸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동심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도 대단히 많다 그랬죠. 대단히 많은 게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내부에 Q를 주느냐, 외부에 Q를 주느냐, 외부에 Q를 주느냐, 플러스 Q를 주느냐, 마이너스 Q를 주느냐 다 틀리죠. 그래서 얘는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A 도체 안에는 플러스 Q, B 도체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줬을 때 그때에 대해서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정전 용량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Q를 이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 얇은 데가 없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항상 이게 앞에 붙어요. 얘가 앞에 붙어요. 이제 입실론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정전 용량은 입실론이 위로 올라와요. 전개색이나 전이나 쿨롱의 법칙은 입실론이 전부 어디 있었어요? 아래 있었죠. 그죠? 근데 정전 용량이 되면서 나누기가 돼가지고 입실론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정전 용량. 왜? 이거니까 여기 어디 갔어요? Q 이것분의 Q V분의 Q 그죠? V분의 Q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반드시 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틀이니까 항상 틀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도 이렇게 되죠. 평행판 콘덴서는 여기 보면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이 위에 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도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케이블 선전하죠. 선전하도 위로 올라오는 선일 때는 2파이죠. 앞에서도 그랬어요. 선일 때는 2파이입니다. 선전한 1.2파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알면 이 문제를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대입이 될 거예요. 4파이 입실론제로 A에다 그냥 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 역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화량 구하는 거죠. 지금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방전이 뭐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꽂혀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방전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걸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몰튼법 메타라고 있다. 이거 뭐냐면 전기의 세기. 전기의 세기.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 이만큼이에요. 이때의 도체 축할 수 있는 축적되는 전하량은 뭐야? 전하량은 Q는 CV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V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V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 Q는 CV라고 하는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구도체니까 뭐가 필요해요? C가 구도체 C죠. 4파이 입실론 제로 A는 구도체 C가 돼요. V는 어떻게 돼요? V는 2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되겠죠. 2에다 D를 곱해줘야 되겠죠. V는 2D잖아요. F 이퀄 Q이고 앞에 C F 이퀄 Q2 V 이퀄 어떻게 돼요? 2D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또 뭐 있어요? Q 이퀄 CV. 이거 여러분 때에 따라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오메가 법칙 V 이퀄 RI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V를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C를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부도체 C니까 부도체 C는 4파이 입시론제로 A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돼요. 4파이 몰라도 돼요. 8.8 10을 마이너스 12 쓰면 이렇게 안 했대요. A가 얼마입니까? A는 여기 10cm 10cm가 0.1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4파이 입시론제로 A가 되고 이게 정전 용량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개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6승 전개죠. 여기에다가 간격이 얼마입니까? A 0.1이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식을 변형시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 누르면 이 값이 나옵니다. 기본식에다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평행판 콘덴사가 있어요. 전기차를 가할 때 그럼 평행판 콘덴사 하면 C값이 떠올라야 돼요. 얘는 부도체 하면 C값이 어떻게 됐어요? V는 4파이 입시원제로 A라고 떠올라죠. 동일하게 평행판 콘덴사 C 하면 평행판은 C는 어떻게 되죠? 얘는 입실론 D분의 C.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본식이 필요하니까. 이게 떠올라요. 자, 거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 C를 구하라. 그럼 결국 이거네요. 이거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로 표시했느냐? 전위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전위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전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전위로 표시하는 거죠. 그잖아요. 여기 또 전개가 있고, 여기 또 전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전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적혀 있는 대로 2D죠. 2D. V는 2D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런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V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2가 되죠. 그럼 여기 V를 곱해서 밑에도 V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분자에도 V를 곱하고 분모에도 V를 곱하고 그럼 얘는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V분의 2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니까 그 개념을 생각합니다.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입실로 2V 이렇게 될 거예요. 면적은 뭐야? 단위 면적이니까 생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면적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정전 용량의 경우에는 일단 얘는 절대 답이 아닌 거죠. 정전 용량은 입실론이 분자에 있는 거고 분모가 있을 때는 이제 쿨롱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관계로 가는 게 정전 용량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저항과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과 정전 용량은 역관계죠. 저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더해줬잖아.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되면 역관계니까 C1 더하기 C2분의 C1, C2의 반대거든요. 항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차원이라고 해요. 차원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차원이 반대가 되는 걸 상식으로 보면 임피던스가 있고요. 임피던스의 차원이 반대가 되는 게 오듐턴스죠.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반대가 되는 게 콘덕턴스죠. 네. 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차원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반대라는 얘기는 개념 자체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얘는 오음의 계열이면 얘는 모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역수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 정전 용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에 반대된다. 이 기본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나 전기의색이나 전위가 기본인데 그것의 정전 용량은 반대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입실론이 밑에 있었는데 얘는 반대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찾아내려면 일단 얘는 아닌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V하고 E를 곱하는 건 없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보면 V하고 E는 곱해지진 않죠. V하고 E는 곱해지진 않아요. 나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럼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찾거나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되는지 쟤가 되는지 뒤집어져 있으니까 생각만 해보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 문제는 생각하면 두 개는 답이 절대 아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풀리는 게 늘어납니다. 항상 기본식만 보세요. 기본식.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은 별거 없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60번 문제하고 63번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1로 변화됐죠.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된 문제하고 봅시다. 이런 것들도 정전 용량이 있는데 전압을 가했는데 급한 거리를 10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 전하량은 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전하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하량 Q를 물어보는 거예요. Q하고 다음에 저기서 얘기하는 C 정전 용량하고 어떤 관계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충전되는 전하량은 변화시키기 전에 전하량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했다. 0.1이 됐죠. 그럼 보세요. 10분의 1이 되면 이게 10분의 1로 감소했다라고 하면 비례관계가 되잖아요. 얘는 뭐야? 이렇게 된 건 비례고 얘는 제곱의 비례죠. 이거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된 것은 10배로 증가했다? 반비례죠. 얘는 뭐가 돼요? 제곱의 반비례. 자, 비례냐 반비례냐 따지면 돼요. 전하량을 물어봐요. 전하량. Q는 C. Q는 C. 무엇이 일정한가? 일정한 걸 봐야 돼요. 무엇이 일정한가? 뭐가 일정하죠? 100볼트에 1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 전압을 가해야 되죠.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C의 어떤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예요. Q는 C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리라는 거예요. C는 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저기 보면 콘덴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극판이 있단 말이에요. 극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는 평행판이에요. 지금 현재 평행판 콘덴서가 있는데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입실론 D분의 S의 V라고 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비례죠. 반비례죠. 반비례는 뭐가 돼요? 10배로 증가해요. 이 힌트를 찾아야 돼요. 일정 전압이다. 급한 간이다.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다. 라고 하는 기본식을 이해를 해야죠. 이런 거. 정전 용량식, 전하량에 대한 식.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재밌는 것들이 있나?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저거는 얘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거는 동심부죠. 내부 반지름, 외부 반지름, 동심부죠. 동심을 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계산해야 돼. 이 공식은 외워야 돼. 증명할 필요 없단 말이야.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공식 외우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동심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해야 돼요. 트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찍는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답을 이렇게 보면 찾아지나요? 동심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아닌 게 보이잖아요. 답이 아닌 게 보이잖아요. 이게 답이 아닌 게 보여야 돼. 이게 우리는 방금 전에 시를 보고 답이 아닌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답이 아닌 게 보여요. 몇 번은 지금 답이 아니야?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병렬이냐? 어쨌든 우리가 병렬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 A, B를 더해주고 A, B를 곱해주잖아요. 뭐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빼기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내경이고 외경이고 간에 어쨌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거든요. 또는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거든요.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떤 얘기야? A, B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얘기죠.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죠?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어떤 개념인지 찾아보면 3번이냐 4번이냐에 대한 개념이 답이 보일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요거잖아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뒤집어진 거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정전용량. 정의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나누기가 되니까 뒤집어질 것이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몇 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거 찾을 거예요? 이거 찾을 거예요? 이거 찾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찍겠죠? 근데 뒤집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의 1입니다. 항상 뭐예요? 지금 계산하는 정전 용량은 다 뭐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기본의 반대 개념. 기본의 반대 개념. 반대 개념. 얘가 왜 위에 있다고요? 반대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자에 있잖아. 역수로 뒤집어준 거란 말이에요. 반대 개념. 왜? C는 어떻게 돼? C는 Q를 V로 나누니까. 그래서 V를 V에서 집어넣으니까 그 V에 있는 입실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C는 V분의 Q. 그래서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지금 내부 접지에 때문에 아, 형 내부 접지라는 얘기 했어요? 네. 아, 그럼 내부 접지는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아, 그건 못 봤네. 그럴 수도 있다. A가 신는 거. 아, 여기 내부 접지를 했었다. 외부 접지가 아니라. 그럼 또 상황이 틀려지죠. 내부 접지와 외부 접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부 접지를 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돼요. 내부니까. 이거는 또 상황이 틀려져요. 아까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내부 접지.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요걸 얘기한 거죠. 그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냐 외부냐 다르죠. 내부는 내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린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원으로 보이죠. 그림을 보면 원이 두 개가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이에요. 선.
선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고 이게 수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바라본 거죠. 선이에요, 선. 원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선이다. 이러한 평형 원통 도체가 있다. 그랬을 때에 단위 길이당의 정전 용량이라고 해요. 선도체 정전 용량. 역시 정전 용량은 V분의 Q예요. V분의 Q.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V 값을 계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이거 송전선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전 용량 0.02413의 로그에 R분의 D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마이크로파라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 킬로미터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전력에서 배운 거예요. 전력. 이미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잘 알고 있어요. L은 0.05 플러스 0.4605 이렇게 되나요? 로그에 R분의 D 이렇게 되죠. 이거 다 자기학에서 나온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라면 로그잖아요. 로그는 자연 로그거든요. 상용 로그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이라고 하면 상용 로그인데 이렇게 하면 자연 로그잖아요. 변환하는 배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결국 로그가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로그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잘 봐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A가 작고 D가 커요. A는 뭔 반지름이고 여기 보세요. 이게 반지름이고 간격이잖아요.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울 때 얘는 반지름 위에는 뭐예요? 등가 선간거리. 이건 등가 선간거리 이렇게 했죠. 전선사의 거리 등가 선간. 그러면 보세요. 얘가 선간거리잖아요. 얘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와 얘를 볼 때 작은 것분의 큰 거잖아요. 작은 것분의 큰 거가 되죠. 큰 것분의 작은 거잖아요. 얘 두 개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파이냐 2파이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파이냐 2파이냐 선도체니까 2파이가 들어갈 것 같아서 요거 찍을 것 같죠? 2파이가 한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선이 한계가 선이 몇 개죠? 2개. 2파이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2파이가 될 텐데 거기 곱하기 2를 하면 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2파이가 되는 것은 선이 한 개일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맞아요. 선이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4번. 선이 한 가닥이냐? 선이 두 가닥. 우리는 뭘 가지고 찾아요,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공식. 그렇죠? 물론 이렇게 외우는 것도 맞아요. 외우는 것도 맞는데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인덕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0.05가 나오는 것은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8파이분의 뮤가 유제로 이거 계산기 누르면 0.05 나와요. 이걸 내부 인덕턴스, 이걸 외부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송전선으로 계산할 때 내부 인덕턴스를 무시하고 외부 인덕턴스만 가지고 계산하기도 하고 하죠. 전력공학이죠. 전력 때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점점 더 누적되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따라올만 했는데 이제 점점 누적되니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그냥 계산하는 식이에요. W 이퀄 2분의 10을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런 계산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반지름 A다, 간격이 D다. 정전 용량 구하. 방금 전에 같은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똑같은 거 보시고. 요거는 한번 보세요.
구도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구도체가 갖는 에너지. 에너지 W는 어떻게 돼요? W는 항상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뭐가 돼요? 에너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Q는 CV고요. W는 2분의 1 C V 제곱이잖아요. 항상 2분의 1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공식이에요. 2분의 CV 제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타내보면 그 V하고 Q의 관계죠. Q하고 V 관계. 비례 관계잖아요. Q 이퀄 CV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례할 때 요 비례 커브가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V만큼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전하가 Q만큼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울기는 정전 용량이다. 이 기울기는 정전 용량,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전하가 얼마나 담길 것이냐. 그러니까 전압을 똑같이 가하더라도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냐 이만한 그릇이냐 C에 따라서 전하량이 달라지니까 어떤 놈은 전하량을 많이 담는 놈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어떤 놈은 이렇게 조금 담는 놈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높이가 되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전하량, 담을 수 있는 전하량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만큼 요만큼 저장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Q가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가 V가 되니까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가 되고 C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식이죠. Q 이퀄 CV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꽉 C고 꽉 C고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왜? 반만 C고 자식아 꽉 씹어. 그죠? 그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자식아 반만 씹으면 안 돼. 꽉 씹으라는 거예요. 왜? 반만 씹어. 자식아 꽉 씹어. 어쨌든 알고 있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2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도체 9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도체 정전 용량 4파이 입시론 제로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C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야? 2파이 입시론 제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4파이는 그냥 9잖아요. 2분의 1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좀 뭔가 이상하죠.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얘는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게 답이죠. 3번. 4파이에 얼마? 2분의 1. V는 어차피 V 제곱이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계산한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이 시간 다 됩니다. 벌써요? 네. 1시간이 금방 가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70문제까지 풀었네. 우리 이거 200문제 넘는데. 교수님 갔다 와서 푸시고 집에 가지 마시죠. 오늘 이제 유전체네. 이제 그다음에 4장까지 왔어요. 그래도 네. 기기보다 더 빨라요. 네. 식사를 하지. 올라와 있어요, 정말? 여기 저장해놨을걸? 내가 올릴게. 저장은 다 됩니다. 소리 된다고 했죠?